네, 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정가의 30% 이하로 떨어진 농지, 이번엔 한 24%까지 떨어진 농지인데, 농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경기도권에서도 매입이 가능한 그런 농지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은 저에게 한번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잘 짓고 있는 곳으로 보이고 도로와도 접해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으로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가격 자체가 굉장히 싸게 나왔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도 4,500만 원 정도가 싼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지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이제 사실은 연금 전문가인데, 그래서 다른 연금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농지연금이 굉장히 큰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리고 모두가 갖추어야 될 그런 가지고 있으면 좋을 그런 연금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그 월 수령액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 수령액이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연금을 준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농지연금만 잘 준비한다면 노후 준비는 사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연금이고요. 용농 경력 5년이 자격 조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인이어야 된다든가 소득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은 필요가 없고 용농 경력 5년만 채우면 농지연금의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누구나 준비한다면 가능한 조건이죠. 그 다음에 사전 불입이 불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처럼 사전에 미리미리 10년 넘게 이렇게 불입을 해야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65세,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 농지연금은 그런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역모기지론이라고 그래서 농지를 담보로 거기에서 대출을 받는 형태의 연금이기 때문에 사전 불입은 불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농지 경매를 통해서 반값 이하에서 농지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사실은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경매는 낙찰가율이 현재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7, 80%, 80% 이상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경매 같은 경우에는 반값 이하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반값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만약에 풀 수만 있다면 사실 반값의 반값 이하로도 나오는 농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농지 역시도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4%까지 떨어진 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하나씩 매입을 하다 보면 월 300까지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제가 딱 계산을 했을 때 얼마만큼 감정가 대비해서 낮게 낙찰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조건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월 200만 원을 60세부터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무자본으로도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연금 수령액이 굉장히 높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어떤 담보를 에서 내가 대출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담보 가치는 정해져 있고 수령액 자체를 길게 받으면 그 낮은 액수를 받을 거고 짧으면 높은 액수를 받은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자격을 갖췄다면은 그 농지연금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시골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더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농지연금에 해당이 안 되면 사실은 이거는 꽤나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맹지가 농지연금에 되었고, 작년부터 진입로가 없으면 맹지는 농지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맹지를 굉장히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농지연금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농지연금이 그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 대출 이자만 계속 내고 있고
이 농지를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생산이 붙어 있는 생산관리, 생산 녹지 지역에 이런 농지를 매입을 하는 게 농지연금을 위해서는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토지나 경매는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온 물건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간단하면 좋겠지만 약간 복잡한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농지는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더 낮은 가격으로도 우리가 농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나 경매의 기초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건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권리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어야만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절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어떤 서류들, 그런 부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점점 더 농지연금은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임장에서 분명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지만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농지연금을 받을 때 감정가의 90%로 받는데 경영 이양형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100%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본을 더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하피를 한다던가, 옆에 토지를 잘 이용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면은 정말로 최소 자본으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저는 이제 매월 원데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2월 22일 그 토요일에 그 강남역 주변에서 진행을 하는데 농지연금의 전체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농지연금 준비의 어떤 노하우, 영상에서는 밝히기 어려운 그런 노하우도 다 공유를 드리고요. 토지 경매나 연금 관련된 자료 약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런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그 당시 나와 있는 물건 분석을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면서 괜찮은 농지가 있으면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와 어떤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하면서 제가 추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그 신청 폼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성산리에 있는 농지인데 이 농지는 제가 한번 직접 경매지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 타기경 448 물건번호 1이고 당진 성산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당진 정도 되면은 서울 또는 경기도권에서 충분히 진입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입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감정가가 2억 7,600 정도에 나왔는데 최저가가 24%인 6,6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한 20%,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가 20%이기 때문에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이 2억 7,600만 원에 해당하는 이런 농지를 매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자는 내야 되는 거고요. 자, 3월 11일에 입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괜찮을 것 같으면은 저에게 한번 따로 연락 한번 주시면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현황, 위치, 주변 환경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임장을 통해서 분명히 본인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실사 다녀온 정보이기 때문에 참고는 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본인이 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이 농지 주변의 위치는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농가마을 및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서 재반 환경은 보통 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지역, 시골이라는 말씀인 거고요. 사실은 이런 지역에서의 농지를 매입하는 게 오히려 저는 농지연금을 출구라고 생각한다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형의 평지로서 평지라는 거고 배수로 및 비탈면 등으로 이용 중에 있다. 그 일부 면적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장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농경지, 그러니까 경작하는 영역 말고 그 외에 외로 이용되고 있는 그 그 면적이 넓다면 이 부분은 잘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 세로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농로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진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도로가 개인 도로인지 국유지인지 이런 부분은 잘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직접 이 디스코를 통해서 이 물건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물건이고요. 크게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청문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거기 그 안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공원도 있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는 등 이런 산업단지하고 많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도로이고 도로하고 그렇게 멀지 않죠. 바로 인접해 있는 곳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토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전부 개발 계획관리 지역인데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보시면 마을회관, 어떤 교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뭐 그렇게 호수가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 회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경작을 하는데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토지 보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농지이죠. 그래서 이 농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거 보게 되면은 농사 잘 짓고 있죠. 작년 뭐 가을쯤 될 것 같은데 농사 잘 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 농지의 토지 분석을 해보면 계획관리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인 수가 0명이죠. 그래서 문제는 없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공유인 수가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 전면 여부 세로 가로 열고 가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농지에 진출입이 바로 붙어 있는 이 농지이죠. 그래서 이 농지를 보게 되면은 도로 군유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도 뭔가 하나가 있죠. 이것도 보면 국유지, 국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유지이기 때문에 전혀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제가 아까 토지 보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얀색 부분은 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에서 바로 인접한 그런 토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의 지금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은 이거 역시도 토지 이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획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되면 어떻게 나올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 토지인데 가운데 부분에 농로로 이용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농로가 아니라 어떤 경계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면적이 꽤나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농경지대로 만약에 전환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은 이 면적은 농지연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 보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지금은 이 토지하고 이 농지 사이에 약간 경계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그 물이 지나가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이 토지의 소유자가 조금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면적까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떤 그 작업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포크레인 하루를 이용하는데 한 6, 7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작업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농사를 짓지 않는지 그 부분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까지 최대한 농사를 잘 짓는다면은 지금 지임로 역시도 이 부분으로 잘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감정가의 24%까지 떨어진 농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 공시지가보다 4,500만 원씩이나 더 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도권에서 매입이 가능한 농지입니다. 저희 회원님의 대부분이 지금 경기도권에 계시는데 당진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 지금 매입을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경작 중이고 진입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한 가지 단점 말씀드렸죠. 토지 일부가 경계로 활용되고 있다는 단점인데 토지 내용을 확인해서 경작 가능하게 어떤 공사를 좀 한다던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농사를 짓는 면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